투자들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 참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요 조정장을 전망하시는지 오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정은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다라고 봐도 되죠.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확 일어나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월 초에 이미 1월 둘째 주에 3,266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8월 달인데 7개월 동안 결국 여기 3,15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기간 조정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3년도에 코로나 사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2003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511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사스 같은 경우에 이제 WTO에서 WHO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도 페드가 마찬가지로 금리를 1%까지 왕창 낮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장세가 왔었죠. 500에서 그냥 거의 지수가 한 80% 오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만에 쭉 올랐었고, 그런데 경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수는 거의 80% 올라왔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거의 1년 동안의 횡보 조정이 마치 지금처럼 있어요. 지금처럼 있고 중간에 중국의 긴축 얘기 때문에 시장이 한 20% 확 빠지는 가격 조정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05년도에 코스피가 53% 올라가요. 코스닥도 87% 올라가고. 그건 왜 그랬느냐?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왔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GDP가 역성장을 좀 했었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은 좀 올라왔지만 역성장을 하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을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 초까지 3,266을 기록할 정도로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따라올 때까지 주가가 기다려주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SNS라든지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다 스마트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시장이 똑똑해지고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내년 올해였었죠. 작년에 2021년도에 지수가 3,000포인트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왔어요. 이미 1월 달에 3,000을 돌파했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보면 과거보다도 과거에 한 2년 걸릴 걸 지금은 거의 1년 만에 압축해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조정은 작년 유동성에 의한 랠리가 있고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 걸 주가가 기다려주는 듯한 그런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조정이 조금 마지막에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 전에는 보면 전문 용어로 휩소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톱니를 이제 휩소라고 하는데 이 톱니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런 조정을 한번 주면서 겁을 주고 딱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의 조정이 이제 저는 휩소가 이제 있구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휩소가 조금 길게는 이번 10월 달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는데 주가가 왜 이래 안 올라가지 너무 이제 좀 짜증스러우시고 좀 답답하시고 또 무섭기도 하고
예, 그랬을 건데 항상 주가는 공포감을 야기시키고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가 있기 전에 10월 말에 보면 나스닥이 막 3%씩 빠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 와 이제 장이 끝난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직 실물 경기가 이렇게 회복도 못했는데 주가만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또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국면에서 그런 공포감을 야기하고 손절매를 야기시키고 그러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근과 같은 약간 이런 두려운 그런 조정은 다음 랠리를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외국인 네. 매도가 지금 거의 이제 50조 이상 그동안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무서운 거였잖아요. 작년 3월 달에 기관 매도보다도 외국인 매도가 이제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었죠. 근데 외국인이 때리니까 주가가 못 올라올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팔았는데 지수는 3,300을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경기 민감 업종은 다 꺾였어요. 최근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경기 민감 업종들 다 꺾였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들, 크루즈, 카지노 다 꺾였어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 2월, 3월 같은 또 하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실제로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모습도 나오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4단계 방역을 하니까 그런 거에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외국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4차 팬데믹 상황으로 치달으면 결국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 경기에 민감한 나라 비중을 줄여야 된다 해서 최근에 이제 줄인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안 좋지 않죠. 예. 미국의 메이저리그 관중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관중 보면 이제 거의 90%에서 100% 거의 다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국과 유럽이 세계 소비의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소비에 맞춰서 물건을 제작해서 또 잘 파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 조정이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나오는 일의 조정이 그리 무서운 조정은 아니에요. 네. 물론 작년에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 때 아주 싸게 샀으니까 저는 그 작년에 파는 외국인을 저는 스투피드 외국인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스마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때리는 물량을 다 받아낸 우리 개인분들이 스마트머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어떤 자산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하는 사람이 되고 스투피드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일단 지수 2600 이하에서 주식 사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3000 위에서 이제 또 매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주식을 샀냐 보면 삼성전자 9만 원대 있다가 최근에 7만 5천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이제 또 8만 5천 원 미만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또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1년, 2년, 3년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삼성전자는 나중에 또 1, 2년 안에 어쨌든 10만 원을 또 돌파할 거고 10만 원을 돌파하면 지금 8만 5천 원, 8만 3천 원 밑에서 7만 원대 주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또 삼성전자가 주는 배당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상당히 스마트한 머니가 유입됐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가 24주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조금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를 올해 내내 이제 3,200 이상에서는 레버리지를 쓰시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한 30% 갖고 있으면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이번에도 3,100 깨지니까 무섭잖아요. 3,100 깨지니까 뭐 주식 지금이라도 뭐 현금화 시켜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니 이제 3,060 이렇게 되면 가격이 되게 좋아져요. 우리나라 우량주의 가격이 뭐 고점 대비 30-40% 빠진 주식들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이제는 주워 담아야 되는데 뒤늦게 이제 또 현금화를 시켜야 되냐. 그 공포감이 이제 엇박자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신용 쓰시고 레버리지 쓰시고 뭐 스탁로 쓰시고 그런 부분만 조금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우리가 그 기업에 어떻게 장사를 하고 그쵸? 또 어떨 때 장사가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장사가 안 되는지 그 비즈니스의 속성을 또 잘 알고 매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만 핸드폰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는 철저하게 이제 반도체 경기에 그것도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그죠? 메모리에 국한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사이클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이닉스의 수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이닉스가 최근 12년 동안에 9번 오르고 3번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그 3번 빠진 게 하이닉스가 전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거나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을 때 조정이 왔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또 이익을 잘 내야만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다가 또 선반영해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최근에 하이닉스의 15만 500원에서 10만 원이 깨진 이 주가는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가 얘기했던 반도체 피크아웃이 4분기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선반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선반영을 12만 원까지 11만 원까지 빠진 상황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계속 뒷북치는 그런 목표가 하향 조정이고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빠르게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가능성을 선반영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Q의 그 PC 디램이 꺾이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나면 주가가 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보시면 주가가 이상하게 안 빠질 거예요. 그게 2018년에서 19년 넘어갔을 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7%까지 급감을 하는데 2019년 1Q도 쇼크고요. 2Q도 쇼크가 나와요.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주가는 안 빠지고 이제 꾸물꾸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미리 기가 막히게 그걸 2018년 하반기에 선반영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디램 가격이 빠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 디램 가격이 빠지면서 반도체 이익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도 주가는 이제 안 빠지네. 그런 모습이 보이면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이닉스 주식은 여기 10만 원 미만에서 전후에서 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주가의 속성이 여기서 뭐 9만 원까지 빠져도 돼요. 9만 원 초반까지 빠져도 되고 뭐 8만 원 후반까지 빠져도 결국은 빠지면 폭이 깊을수록 가파르게 올라올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그냥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묻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혹시나 15만 원에 사신 분들은 추매해야죠. 네, 그렇죠. 예, 무서운데 그냥 하나도 안 무서울 때 15만 원에 샀더니 손실이 났잖아요. 지금은 되게 무서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서운 그 공포감만큼 나중에 수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지금 이 하이닉스처럼 이런 아주 훌륭한 기업을 10만 원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된다 생각합니다.